두경부는 머리와 목을 말하는 한자어죠. 두경부외과는 눈과 뇌를 제외한 머리와 목 부위에 발생하는 두경부 질환을 치료하는 전문과입니다. 두경부는 먹고, 마시고, 숨쉬고, 말하는 기능 외에도 맛보고, 냄새 맡고, 듣는 중요한 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다가 사람을 대할 때 바로 보이는 곳이라 미용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두경부는 매우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섬세하고 숙련된 외과 의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외과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의사 테오도르 빌로스는 두경부 수술에 비하면 복부 수술은 워밍업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두경부에 발생하는 암은 다른 부위 암보다 빈도가 적어서 일반적으로 생소하기까지 한 암이지요. 그래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국가적 관심사에서도 좀 밀려나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암으로 죽든지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암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두경부 암 중에서 가장 흔한 갑상선 암은 비록 건강검진이 확산되고 초음파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발견되어서 발견율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실제로 사망률에서는 가장 적게 죽는 암입니다. 암 발생률에서는 1위, 2위를 다투는 암이지만 실제로 죽는율이 굉장히 작은데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대장암 사망자는 18,902명이었습니다. 즉 한 2만 명 가까이가 1년에 죽었는데 반해서 갑상선 암으로 죽은 사람은 매년 360명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루에 한 명 죽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갑상선 암의 생존율은 남자는 100.3%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인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아마 조심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100%. 그러니까 암이 있는 사람이나 암이 없는 사람이나 사망률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죽지 않는 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이제 구강암, 뭐 후두암, 식도입구암 이런 두경부암의 사망률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50%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1기나 이렇게 초기 암에서는 90%가 넘어가지만 진행된 암은 한 30%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50%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갑상선암이 두경부암이다 하는 거는 이제 잘 알려져 있지만은 구강암, 후두암, 식도입구암 이거는 다른 말로 하인도암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암들하고 악성 림프종, 피부암 이런 다양한 암들도 두경부 외과에 해당하는 암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암 얘기를 했는데요. 암 말고도 두경부 질환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각한 것도 있고 때로는 별것도 아닌 것이 있는데도 심각하게 이제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코감기, 목감기, 독감 이런 이제 감기 종류와 코로나 이것도 이제 감기의 일종인데 이게 이제 좀 심해져 가지고 이제 폐로 가게 되면 이제 폐렴으로 해서 많이 돌아가셨죠.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감염 중에서 가장 아프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편도선염입니다. 이게 고열과 이제 목 안 통증, 몸살을 동반하는데요. 급성 편도선염은 매우 아픈 게 특징입니다. 근데 요거하고 유사한 건데 일명 키스병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단핵구증은 급성 편도선염하고 감별해야 되는 건데요. 조금 덜 아프고 이제 임파선이 좀 많이 커지는 경우인데 외형상으로는 똑같습니다. 근데 항생제를 안 써도 되는 경우라서
이제 감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편도선염이 심해지면 편도 주위에 이제 고름이 차는 이제 편도 주위 농양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이외에 이제 입안의 점막이 이제 헐어서 생기는 병, 그 다음에 침샘이 이렇게 커지는 이제 볼거리 또는 침샘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목소리가 변하는 거로는 이제 후두염, 그 다음에 성대에 뭐 굳은살 같은 게 생기는 성대 결절,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성대 근육이 이제 조절을 잘 못해서 생기는 병이 있는데요. 만일에 몸에 있는 근육을 잘 조절을 못하면 우리가 파킨슨스 병이라고 왜 손을 이렇게 떠는 병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성대 근육에 그런 것이 오게 되면 목소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떨리는 병이 됩니다. 또 이제 선천적으로 태생기에 이제 어머니가 몸을 좀 잘못 만드셔가지고 생긴 병인으로서 이제 아가미가 없어져야 되는데 아가미가 그냥 남아 있어서 나중에 이제 목에 이렇게 덩어리로 생기는 아가미 낭종, 그 다음에 뭐 침샘에 생기는 각종 종양, 그런 것들도 이제 두경부 질환이죠. 급성 편도선염일 경우에는 이제 통증으로 인해서 잘 삼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더 심해지게 되면 주변으로 이제 통증이 이제 진행돼 가지고 더 이제 심한 병이 생기는데 이거를 이제 심부 감염증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입안이 아프다, 뭐 혀가 아프다라고 해서 이제 노인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이유는 정말로 이제 입안에 점막이 구멍이 나가지고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점막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얇아집니다. 얇아지고 또 치매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이 점막을 덮어주는 보호막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매운 걸 먹어도 참지 못하게 되고 통증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진찰할 때는 그냥 노인분들이 아프다고 오시면은 겉으로 멀쩡한데도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이 부분을 이제 손으로 만져보고 그 두께를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얇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로 이렇게 1, 2mm 크기의 점막에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면역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면역이 너무 심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여성은 그 생리 주기에 맞춰 가지고 이런 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될 경우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나중에는 아주 흉터가 지는 그런 심각한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이렇게 이제 점막에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써야 되고, 일단 아픈 부분을 이제 이렇게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 질싸는 용액이나 아니면 알보칠 같은 것으로 여기를 지져가지고 단백질의 막을 만들어주면 통증이 일시적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감염이 된 경우에는 항생제나 진통제가 필요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병을 일으키는 거는 뭐 침이 잘 안 나오고 점막이 얇아지고 또는 뭐 면역이 나빠져서 그런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구강 위생이 나빠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노인이 되면 이 주위에 치주염이나 충치 같은 것도 잘 생기거든요. 노인이 될수록 자기의 구강 위생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베타가글이나 뭐 클로르헥시딘, 뭐 탄툼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이제 자신이 그 이 주변을 잘 닦고 그 다음에 치실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이빨과 이빨 사이가 넓어져 가지고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뭐 나는 치실 안 써도 그냥 치간 칫솔을 사용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치간 칫솔보다는 치실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치실을 사용해야지만 이 주위를
뺑돌아가면서 깨끗하게 그러니까 청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아마 대부분의 구강 질환은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 치석 제거하는 거가 이제 보험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치과에 가셔서 치석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매일 뭐 먹고 나면은 치실로 그 이 주변을 깨끗하게 거울을 보면서 청소하시면은 그러면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나중에 늙어서도 이런 구강 질환을 예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도 이제 병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그 병변에다가 스테로이드를 주입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예시시를 주사기에다 넣어가지고 병변 주변에 이제 주입을 해주게 됩니다. 한 달 간격으로 한두 번 치료하면 대부분 이 질환은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치주염을 잘 치료하지를 않아가지고 농양이 깊어져가지고 잇몸을 뚫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환자분들은 암인 줄 알고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날카로운 그 이빨, 그러니까 이빨이 이제 떨어져 나가가지고 날카로워졌는데 거기에 이제 혀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혀 점막이 이제 까졌습니다. 그리고 아프니까 이제 병원에 오셨는데 이분은 암이 아니고 바로 이 날카로운 이빨에 의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이빨을 이제 부러뜨려 가지고 없애버리니까 이제 완치가 됐습니다. 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이제 작은 백반이 생긴 건데요. 혀를 이렇게 보면은 혀 일부가 하얗게 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점막이 이제 암이 되는 과정에서 이 하얀 백반으로 됐다가 한 10년쯤 지나면은 여기서 암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은 백반이 있으면은 이건 무시하지 말고 이거는 병원에 찾아가서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혀 가장자리에 이빨 자국이 보이고요. 그 중에 일부는 점막의 궤양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강 점막의 병은 이빨 때문에 생긴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치석과 치주염을 잘 치료해야 되고 이런 치석이 생기기 전에 그 치실을 이용해서 잘 제거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 가지 요령을 말씀드리면은 치실을 가지고 그냥 앞뒤로만 하지 마시고 양옆으로 좌우로 비틀어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이빨 주변에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세균이 우리 이빨에 붙었다가 빨리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침투를 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충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균이 침투하기 전에 뭐 치과에서는 뭐 3분 이내에 3분간 양치질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왼쪽 어금니 주위의 점막이 이제 손상이 됐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를 이제 우리는 점막 편평 태손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어려운 말을 쓰지만 쉽게 말해서 어금니 점막에 붙어 있던 세균의 막이 피부를 상하게 한 거, 점막을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금니 쪽은 칫솔도 잘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치실질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손톱을 이용해서 그 어금니 옆에 있는 치태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편평태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이는 이 사진은 혀를 이제 자꾸 깨물다 보면 그 부위가 이제 섬유종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좀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오게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쉽게 바로 마취하고 바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분인데 이것 때문에 혀 가운데가 이제 골이 파인 겁니다. 마치 가물게 되면은 논에 이렇게 홈이 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면 건조한 공기가 거기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라서 갈라지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입을 꼭 다물고 숨을 쉬고 잘 때도 입을 꼭 다물고 주무시는 게 좋은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거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혀 끝에 이 맛봉우리를 보는 이제 버섯 모양의 이제 그런 이제 맛봉우리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유두라고 합니다. 그 유두에 혓바늘이 생긴 건데 이것도 이제 암으로 오인해서 오는 경우죠.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이빨에 이제 씹힌 손상인데요. 뇌전증이라고 하죠. 이렇게 간질 발작을 하다가 자기 이빨을 이제 씹어가지고 생긴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아물게 되니까 이제 걱정할 것이 없겠습니다. 두경부 질환 중에서 노년을 괴롭히는 질환을 이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또는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노인분들이 이제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것이 혀를 포함한 점막이 마르거나 헐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세분에 보면 구강 건조증,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프타쿠네염, 그다음에 치주나 틀니 등에 의해서 만성 자극으로 인해서 생기는 편평태선, 그다음에 구강암 등이 있죠. 혀에는 아주 예민한 맛봉우리가 이제 수십 개가 분포하는데요. 노년이 될수록 이것이 점점 퇴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음식들은 되게 뜨겁잖아요. 뭐 뜨거울수록 맛있다고 또 시원하다고 또 먹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극을 많이 받아가지고 반복적인 손상이 누적되기 때문에 이제 맛봉우리가 쉽게 이제 퇴화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맛을 잘 못 느끼게 되죠. 그 다음에 노인이 되면 잘 때 자꾸 입을 해 하고 벌리고 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혀등이 다 말라가지고 이 맛봉우리들이 다 퇴화하게 됩니다. 심한 사람은 맛을 잘 못 느끼는 그러한 이제 혀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노년까지 건강한 혀를 유지하려면 입을 다물고 코로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어 있을 때는 이게 의식적으로 가능하지만 잘 때는 이런 게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보조 장치가 필요한데요. 턱을 이렇게 잡아주는 턱 밴드가 있죠. 또 이런 분들은 혹시 한쪽 코가 막히지 않았나 하는 거를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한쪽 코가 막히게 되면 자는 동안에 이제 넓은 쪽으로 숨을 쉴 때는 뭐 문제가 없는데 좁은 쪽으로 숨을 쉬는 이제 두 번째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 답답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입술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그런데 이거는 테이프는 잘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이제 아래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은 턱 밴드를 착용하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버릇을 들이게 되면 나중에도 이제 이 턱 밴드를 착용하지 않아도 입을 다물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혀나 볼의 건강은 이 치아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나 볼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먼저 치과에 가셔서 충치가 없는지 또는 치주 질환이 없는지 이거를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크라운 같은 금속 성분에 대한 알러지 때문에도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크라운 대신에 어떤 그 세라믹 같은 걸로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결국 구강에 생기는 질환의 원인은 이제 이빨 때문이다. 치실을 사용할 때는 거울을 보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거울을 보면서 이제 그 치실을 사용하게 되면 이도 보존할 수가 있고 또 구강암이나 이런 치주 질환도 다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번으로는 어떻게 하면 침을 많이 나오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이것도 침샘도 퇴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그 침샘 주변을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뭐 텔레비를 보면서라든가 책을 읽으면서라도 이렇게 주물러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침에는 치아를 유지시켜주는
그 칼슘이나 인산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혀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샘이 퇴화하게 되면은 이나 이 점막도 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샘을 자극하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주물러 주는 방법이 있고,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신 음식을 자주 먹어줘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노인이 되면 약을 많이 드시는데요. 이 약들이 우리의 침샘을 마르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 혈압을 낮추는 약, 그 다음에 항우울제 같은 정신병약, 수면제의 일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또 뭐 남성의 성기능을 높여주는 약물도 입안을 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술, 담배, 커피 이런 것들도 구강 건조증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제가 두경부 질환에 대해서는 대단히 생소했는데요. 오늘 강연을 쉽게 설명해 주셔서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 두경부 질환으로서 여러 암이 발병한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고요. 오늘 이렇게 강연하신 것 중에서 시청자분들이 이것만큼은 꼭 실천했으면 좋겠다 할 만한 것이 있나요? 결국 그 입에 생기는 병의 그 가장 그 원인 제공자는 그 치아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혀의 중요한 혀의 기능을 그 유지하는 데는 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빨이 원인 제공을 하고 그거를 다 막아주는 거는 침이다. 그래서 침샘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치아 관리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벌써부터 다음 강연이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네. 강연은 어떤 주제이죠? 우리 노인에서 생겨나는 감염증 중에서 최근 그 코로나 때문에 면역이 떨어져 가지고 심각한 그 신부 감염증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강연 여기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